내가 이 종목을 투자를 한다면 이 종목에 어떤 점이 좋은지, 정말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스스로 한 단계씩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항상 합리적으로만 판단하지 않습니다. 투자를 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나의 매매를 가로막는, 나의 매매를 잘못된 길로 이끄는 수많은 행동 편향은 의지만 가지고 극복하기는 너무나도 어렵다는 거죠.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종목을 분석하고 기법을 연구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투자를 결정하는 나 자신을 연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투자의 결과가 아닌 과정에서 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께서 좋은 투자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거든요. 전설적인 투자가의 투자 기법을 통해 투자 전략을 세워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레전드에게 듣는다. 오늘의 전문가는 화면에서 만나보셨던 이승행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데니얼 카너먼의 투자 이야기 들려주시죠. 네, 데니얼 카너먼의 행동 경제학과 관련된 이야기 제가 이 시간 통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확률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확률. 우리가 뭐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확률을 논하게 되는 경우들은 굉장히 많이 있지요. 뭐 저만 해도 이제 제 아들 녀석하고 이제 뭐 집에서 보드게임을 하다 보면은 이제 주사위를 굴리고 할 때 확률을 따져가면서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게 뭐 뜻대로 되지만은 않지요. 자, 주식 투자. 우리가 확률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여러분께서도 매매 시에 이거는 뭐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 혹은 뭐 저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 이런 확률적 혹은 통계와 관련된 접근을 많이 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확률과 관련된 부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실화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포탄이 날아와서 어디 뻥 하고 터져가지고 이제 그 구역에 뭐 땅이 패이고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당시에 이제 이야기가 있었냐면 한번 포탄이 떨어진 자리는 다시 또 그 자리에 포탄이 떨어지지 않으니 병사들 보고 만약에 이제 뭐 은폐 하거나 뭐 이제 뭐 지나가거나 할 때 한번 떨어진 그 자리에 가서 있어라 이렇게 실제로 이야기를 했었고 정말로 많은 병사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에 따라서 포탄이 이미 떨어진 자리, 이미 파괴된 자리에 가서 이제 뭐 숨거나 혹은 뭐 지나가거나 통과하거나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이거는 어떻게 좀 말이 되는 상황일까요? 뭐 얼핏 생각하면 사실 뭐 대충 말이 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뭐 설마 떨어진 자리에 또 떨어지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거는 뭐 깊게 뭐 수학적으로 뭐 어쩌고저쩌고 이야기 들어가지 않더라도 이거는 그럴 확률은 정말 높다 낮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떨어진 자리에 또 떨어지지 말란 법은 절대로 없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확률을 논함에 있어서 정말 많이 범하게 되는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직전의 상황이 그 다음 상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직전 상황이 다음 상황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앞에 떨어진 자리, 포탄이 떨어진 자리는 어떻죠? 이미 포탄이 전에 쏜 포탄이 날아가서 터진 자리고 그 뒤에 포탄이 날아가는 자리는 앞에 포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확률적으로 이것을 이제 독립시행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독립적으로 보지 못하게 될 때가 참으로 많죠. 투자에서도 참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일단 그 이야기는 조금 뒤에서 해보도록 하고 뭐 세계대전 이야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동전 던지기 게임만 생각을 해보더라도 뭐 비슷한 경우들을 많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동전을 던졌습니다. 어쨌든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은 각각 2분의 1이니까 뭐 여러 번 던지다 보면 앞면이 나올 때도 있고 뒷면이 나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게 뭐 적당히 섞여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5번을 던졌는데 5번 다 앞면이 나왔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다음번에 배팅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제 6번째 동전 던지기 게임을 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떤 쪽에 배팅을 하시겠습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게임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투자금을 걸고 배팅을 하는 그런 거라면은
많은 분들이 아마도 6번, 5번 연속 나왔으니까 이제 이번에는 뒷면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쪽에다가 투자를 하게 되실 겁니다. 근데 이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독립시행.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뭐 정말 시행을 많이 한다면 1000번, 10,000번, 뭐 10만 번, 100만 번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런 상황이 안면이 계속 나올 가능성보다는 통계적으로 거의 반반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겠지요. 그죠? 하지만 어쨌든 앞에 사건과 뒤에 사건은 연결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앞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해서 앞에 동전이 앞면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뒷면이 나올 거다라고 확률이 높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죠? 직전 결과가 앞에 영향을 미치는 게임과 그렇지 않은 게임을 우리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제 아들 녀석과 게임하는 거 이야기를 했었지만 주사위를 굴려도요. 예를 들어 짝수가 있고 홀수가 있으면 제가 요새 맨날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짝수가 나오면 이기는 거고 홀수가 나오면 지는 거다. 그러면은 정말 짝수가 혹은 홀수가 연속해서 나오는 경우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번에는 이거 나오겠지, 이번에는 이거 나오겠지 하면서 게임을 해보지만 크게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이것을 알고 있는 저조차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도박사의 오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주관이나 경험을 근거로 해서 특정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높여서 생각하는 경우.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이걸 해봤는데 해보니까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들이 많더라.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 지금까지는 이랬으니까 이번엔 이렇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이 수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험이나 주관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특정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더욱 높여서 생각하게 되는 경우. 도박사들이 상당히 많이 범하는 오류라고 해서 도박사의 오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투자는 분명히 도박은 아닙니다. 분명히 연구해서 하는 거고 이제 과학적으로 우리가 분석이 가능하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하다 보면 지금까지 내가 계속 깨졌으니까 이제는 잘 될 거야 라든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확률의 오류와 관련된 부분을 제가 지금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도박사의 오류가 특정 확률을 더 높여서 나도 모르게 생각하게 되는 경우라면 그렇죠? 비슷하지만 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농구 경기를 이제 연구하다가 나오게 된 용어인데요. 여러분 그 농구 선수 중에 제일 유명한 선수 누구 알고 계신가요? 미국 같으면 NBA 같으면 마이클 조던 같은 선수가 있을 것이고 우리나라 같으면은 허재라든가 정말 유명한 선수들이 많이 있지요. 정말 그런 선수들은 슛을 잘합니다. 잘 넣고 그죠? 하지만 그 누구도 슛을 쏘는 확률이 100%가 될 수는 없어요. 그죠? 물론 차이는 있죠. 많이 잘 넣는 선수와 그렇지 못한 선수 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자 예를 들어 이런 경우입니다. 전반전 후반전이 있다. 전반전에 보니까 정말 특정 선수가 골을 잘 넣어요. 오늘 보니까 슛을 쏘는 것마다 막 촥촥촥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럼 동료들은 그 선수가 상당히 컨디션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선수에게 계속 패스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선수는 지치게 돼요. 결국은. 자꾸 나한테 오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내가 더 많이 움직이게 되고 더 많이 슛을 하게 되고 사람인 이상 지칠 수밖에 없고 전반전에 그렇게 슛이 잘 들어가던 것도 후반전에는 충분히 그 슛 확률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평균 득점은 가끔 정말 선수가 그날 정말 정말 신의 손이 달린 듯이 쭉쭉쭉 들어갈 때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따져보면은 결국은 자기의 평균 득점에 회귀하게 되는 현상들이 발생하게 될 경우가 많거든요. 이걸 뭐라고 이거는 이제 앞과 경우랑은 좀 다른 경우입니다. 뜨거운 손 오류라고 이제 명명을 하는데 앞에 도박사의 오류는 지금까지는 이제 이 상황이 계속 발생했으니까 이번에는 이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라면 그죠? 발생하지 않던 것이 이번엔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도박사의 오류라면 이 뜨거운 손 오류는 그거랑 반대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잘 됐으니까 더 계속해서 잘 될 거다 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도박사의 오류와는 어쨌든 확률값을 주관적으로 높여서 생각하기는 하지만 사건을 분석함에 있어서 반대되는 성향을 띠게 되는 거지요. 이것을 뜨거운 손 오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꼭 농구 경기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경우에 우리가 그런 경우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축구 경기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그런 경기와 관련된 것들도 있고 예를 들어 투자와 관련된 거라면 내가 어떤 사람이 보니까 이 사람은 계속 잘하더라.
지금까지 계속 잘 됐으니까 앞으로도 더 잘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베팅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진짜로 잘 될 수도 있겠지만 실전에서 꼭 그런 일만 발생하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도박사의 오류와 이제 뜨거운 손 오류가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확률 값을 잘못 해석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손 오류에 관련해서 이제 동전 던지기에 관련해 가지고 제가 반대되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앞에서 좀 설명을 드려봤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연구를 해봤더니 도박사의 오류가 주로 발생하게 되는 경우는 언제냐면, 그러니까 뭐 자연 법칙이라든가, 그러니까 어떻게 어떤 사람이 개입할 수 없는 거예요. 동전 던지기에 앞뒷면이 날 확률이 50%라는 건 내가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뭐 가위바위보 같은 것도 마찬가지. 정말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조금 늦게 내거나 뭐 그런 정말 동체 시각이 정말 좋아서 그런 경우가 아닌 이상은 실질적으로 어렵죠. 그죠? 이건 불가항력이라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이런 쪽에서는 어떻게 내가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로 도박사의 오류가 좀 많이 발생하게 되고, 뜨거운 손 오류는 인간의 의지, 내가 하고자 하는 바에 따라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좀 발생할 때가 많습니다. 농구 같으면은 잘하는 선수는 계속 잘할 거다라고, 더 노력해서 더 잘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죠? 인간의 의지, 노력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생각할 때 뜨거운 손 오류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확률에 속지 말라는 이야기, 지금 도박사의 오류와 관련해서 우리가 가장 흔히 범하게 되는 오류가 뭘까요? 이건 뭐 이야기는 제가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만 고점 대비 많이 하락한 종목.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얼마나 하락했을 때 우리가 저평가 종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그죠? 근데 이 단순히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 올라갈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면서 접근을 하는 것. 이건 어떨까요? 아까 동전 던지기랑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앞면이 나왔으니까 이번엔 뒷면이 나올 차례다. 우리가 그런 생각으로 투자에 접근했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배워야 산다 프로그램에서 이 역배열 차트의 전환 과정과 관련된 이야기를 꾸준히 드렸었습니다만 어떻게 해요? 전환 과정이 발생하고 나서 매매해도 전혀 늦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전환 과정이 발생하기 전에 바닥권 신호와 관련된 내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신호를 기다린 다음에 매매하는 것과 달리 단순히 고점 대비 많이 하락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이제는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으로 접근했다가 어떻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고요? 1층 밑에 지하 1층 있고 그 밑에 지하 2층 있고 계속 바닥 파고 들어가는 경우들이 생길 때가 있다라는 거죠. 도박사의 오류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빠졌으니 이제 올라갈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러면 올라가는 종목 우리가 이제 타 들어가면 되겠네? 사실 주식 격언에 그런 이야기가 있지요.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저도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빌빌빌 대면서 빠지고 있는 종목, 물론 저평가 종목이 있으면 공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당연히 관찰해야 되겠지만 이 올라가고 있는 종목, 상승 추세 종목, 정배열 초기에서 정배열 상승 구간을 거치면서 상승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을 공략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 역시 그런 종목의 매매를 즐겨 합니다. 다만 이전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었다는 것이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할까요? 바닥권 대비 많이 올랐다는 것은 주가와 이동평균선 간의 이격도가 많이 벌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제 이격이 줄어들어 내려가더라도 이상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것을 분명히 저도 선호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지만 달리는 말이 더 가기 위해 쉬어갈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음봉을 그릴 때, 제가 그래서 항상 음봉 매수, 조정 매수를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그런 거를 저는 항상 강조하는데 대다수의 이제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해요? 특히 강세장에서 막 올라갈 때 중간에 잘 들어가서 지금까지 올라갔으니까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내가 들어가는 시점이 하필이면 딱 꼭대기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자리에서 물려서 크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뜨거운 손 오류와 관련된 확률적 어떤 곡해가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좋았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좋을 것이다. 아니요. 선수들은 지금까지 좋았으니까 이제 오히려 어떻게 해요? 이제 물론 분석을 해야죠. 이격이 많이 벌어졌으니까 고평가됐으니까 꺾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면서 매도하기 위해
노력한다라는 거죠. 자, 이 지금 뜨거운 손 오류와 그다음에 도박사의 오류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데니얼 카너먼이 이제 1983년에 했던 실험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린다 문제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결합 오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린다라는 어떤 그 여성 캐릭터를 상정을 하고 그 린다의 특징을 쭉 읊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린다라는 여성은 이제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그 다음에 아주 명석하며 현재 독신으로 살고 있는 여성이다. 그리고 대학 시절에는 철학을 전공을 했었고 또 뭐 차별이라든가 기타 사회 운동에 상당히 관심이 많이 있었고 또 반핵 운동에 참가한 적도 있었다. 이게 이제 주어진 정보입니다. 자, 이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판단을 하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두 가지 문장을 줍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자, 첫 번째는 린다는 현재 은행원이다. 이 문장과 두 번째는 린다는 은행원이며 여성운동에 적극적이다. 이렇게 두 가지 문장을 준 거예요. 이 두 문장에서 한번 어떤 쪽이 지금 현재 린다의 상태와 더 맞아 떨어질까요? 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쪽을 답으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문제에서 83%의 당시 이제 그 85%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85%의 응답자가 데니얼 카너먼의 실험 결과에 의하면 85%의 응답자가 첫 번째 줄, 짧은 줄, 린다는 은행원이다가 아니라 두 번째 줄, 현재 은행원이며 여성운동에 적극적이다라는 답변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거는 뭐 어차피 가상의 인물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은행원이면서 여성운동에 적극적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 우리가 지금 확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확률 쪽으로 접근을 한다면 사실 우리는 첫 번째 문장을 골라야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두 번째는 은행원이면서 동시에 여성운동에 적극적인 경우까지 두 가지가 모두 다 발생한 경우입니다. 반면에 은행원일 가능성은 어때요? 은행원일 가능성은 한 가지 이벤트이기 때문에 그 이벤트의 확률은 그 이벤트의 확률이 예를 들어 50%라면 은행원인 확률이 50%, 여성운동이 적극적일 확률이 50%라면 두 가지가 결합해서 둘 다 이룰 확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25%가 되는 거지요. 이걸 결합 오류라고 합니다. 한 가지 사건보다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적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정보들로 인해서 내가 곡해를 하게 되면서 아까 이런저런 전제 조건을 말씀드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확률값이 더 떨어지는 경우를 선택하게 되는 것. 자, 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어진 정보가 많다라는 점이 우리한테 꼭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 시간을 제가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과도 또 연관이 있는 내용입니다만 지금 이제 확률과 관련해서 뭐 도박사의 오류나 뜨거운 손 오류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실전 매매 시의 경험, 그러니까 린다 문제로 치환을 하자면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더 알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매매에 대해서 내가 더 알고 있다라는 거, 이러한 것들이 나에게 유리하게 확률값을 해석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확률에 속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목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이전 사례는 배제해야 돼요. 확률에 솟지 않기 위해서 그 종목별 개별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참으로 어려워요. 나도 모르게 이야기에 집중하게 되면서 이러한 오류들이 나의 판단을 가로막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근거 있는 매매, 이건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근거 있는 매매를 하되 확률값에 속지 않기 위해 내가 지금 관심을 가지는 종목을 개별적으로 분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 이 내용 오늘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재밌는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행 전문가였습니다. 환율에 속지 말자는 얘기네요. 데니얼 카너먼의 투자 철학을 들어봤습니다.